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원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다들 뭐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쎄 뭐 저도 뭐 그 아이들과 물놀이 하면서 참 굉장히 힘겹게 보냈어요. 강원도로 갔다 왔는데 네. 밤에 21도입니다. 근데 또 우리 그 지금 우리 PD님, 네네, 안 PD님 지금 안 보이시는데 네네. 진짜 너무 네. 멋진 헤어를 하고 오셔가지고 교회 집사님 해요. 그랬다고 네. 그러죠? 예. 사익감으로 점 찍은 게 아닌가 집사님들이. 근데 난 집사님 그게 조금 의심이 가. 혹시 여자친구 아닌가? 아니요, 저는 장모님 의심하고 있어요. 장모님? 예비 장모님. 오. 왜냐하면 저 여자친구가 추천해줄 머리 스타일은 아니에요. 너무 멋져서 그죠? 네네.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죠. 출연을 한번 하셨으면 맞습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자, 뭐 많은 미소를 짓고 그죠. 계시는데, 네. 자 이렇게 활기차고 또 네. 해피하게 그렇죠. 날도 더운데. 네, 네, 재밌게 시작을 해야죠. 머리를 네. 회피하면서 해피하게.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시는 네, 댓글 네. 시간인데 저희가 방송을 조금 쉬었는데 네네. 그래서 좀 댓글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또 우리하고 호흡을 같이 맞춰주신 그렇죠. 건지 단체로 휴가 가셨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핫하니까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서울에 차가 많은 거야 도대체? 고생하셨구나. 딴 사람들이 서울로 휴가를 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자폭들을 왜 그런 자폭들을? 아니, 대구에서는 서울로 올만하죠. 대구보다 하긴. 서울이 더 시원하니까. 진짜. 예. 네네. 맞아. 요즘에는 이제 국외로 안 가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일본. 그죠. 일본들은 진짜 안 네.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로 보통 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도 이렇게 유명한 곳 말고 덜 유명한 곳 중에 괜찮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늘어났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곳은 영월. 좋습니다. 예. 아예 호텔로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호캉스로 가죠. 호캉스라고. 네네. 저는 뭐 다들 추천해 주셨으니까 저도 네. 뭐 국내 추천한다면 저는 밀양 쪽 시원하죠 거기. 네, 그거 네. 한번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대관령 그쪽도 시원합니다 아주. 네. 자 이제 시원한 댓글 네.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읽어야 되니까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읽겠습니다. 사과 333님. 네. 삼삼하셔요.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처음 댓글 남깁니다. 러시아, 중국 군용기 영공 침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 조선동화 신문 등에 실린 해당 폭격기와 정찰기 사진, 그거 정확한 기체 사진 맞나요? 해주셨는데 제가 아쉽게도 네. 그날 요 신문들을 사실 안 봅니다. 사실 안 네. 봐서 뭐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미루어 보건데 대부분 틀려요. 네, 대부분 틀리고. 아니 근데 그런 사진들은 보통 그 공군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주지 않나요? 의외로 우리나라는 그런 쪽 공군에서 잘 안 주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안 어쩌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자체 그냥 침범하면 그랬거려니 그렇죠. 해가면서 하는데 주로 많이 틀리는 게 중국 그 군용기들이죠. 그렇죠. 네네. 요번에 그 HUK가 아마 들어왔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코리아의 K는 아니겠죠. 그거 아니고요. 예, 최신형 중국의 제이식 기호 네. 폭격기의 기호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 군용기에 H자가 붙는 건 네. 미군으로 따지면 B라고 그렇죠. 붙는 네. 그러니까 예. 폭격기입니다. 근데 전략 폭격기인데 그 기체들은 대부분 옛날 기체 아닌가요? 기체들 그죠? 네. 사진이 많이 올리고요. 또 중국의 정찰기 그들을 올리면은 엉뚱한 Y9 정찰기, Y9 계열의 정찰기가 떴으면 예전 Y8 기체 와이파이 많이 장비죠. 올리고 구글링만 해봐도 나타나는데 말이죠. 참 그 답답하네요.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제 네. 그 자체를 모르고 러시아도 이제 많이 틀리는 게 이제 투블레프의 이제 네. Tu-95 그 전략 폭격기를 헬락이. 네. 예, 그거를 대잠 초계기죠. Tu-142 네네. 장거리 대잠 초계기 거의 이제 비슷한 앞부분 같은 계열이니까. 예, 근데 네. 앞부분과 뒷부분이 확연히 다른데 그냥 가운데만 이제, 보셨구나. 예, 올리고 그냥 날개 꺾인 거하고 프로펠러만 보고 거의 그냥 예. 비슷한 거구나 올려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미루고 보건데 조금 틀리지 않았을까 싶고 나중에 이제 조기 경보기 예.
그 메인스테이 네. 조기 경보기가 이제 그 저희 영공을 침범했잖아요. 네, 우리 영공. 저희가 아니죠. 네. 우리 영공을 침범했는데 그 기체 사진도 올라왔으면 뭐 그건 뭐 대부분 그거 하나니까. 이게 기체명이 A50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A50을 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까지 실수하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진짜 신문사 폐간해야지. 이건 뭐 진짜 한 대 맞아야죠. 올린 사람이. 요새 근데 폐간 좀- 얘기들도 많은데. 좀 안타깝게도 근데 각 방송국에 사실 군사 전문 기자라는 사람도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 조선일보 기자분은 뭐 유영원 기자는 유명한 분이시죠. 저랑 뭐 상당히 절친인데. 그런데 왜 이런 기초적인 것도 사실 이렇게 틀리는지 물론 이제 그분도- 빨리빨리 보도하는 것도 뭐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지만 근데 네. 그분들한테 뭐 이걸 이제 그 결제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네네. 과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틀리면 본인이 좀 공부를 하든지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저희 밀떡을 좀 들으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맞습니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우리 SBS의 네, 기자는 공부 열심히 하더라고. 네, 열심히 하셔야죠. 해야죠. 예. 네, 비둘기 1호님 조금 자제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고 하트를 2개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없고 이야기 진도도 안 나가고 결국 시간은 다 가고. 네, 이 점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 국가는 제 생각인데 요번 앞에다가 타임워치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막 시간 지나면 터지게 이걸 한번 해볼까요? 오. 그리고 뭐 우리끼리도 이렇게 좀 막 네네네. 뭐 우리가 탄력 받으면 막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슬쩍 재미없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경고지 같은 네. 스티커 붙이고 네. 뭐 살짝 자제 들어가는 네네. 것도 네.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잘못하면 이게 또 만담식이 되는 것도 사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렇죠. 좀 주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예. 팟님 비만이 내리네요. 다들 전방사단의 홍수 조심하시길. 아이고. 조심해야죠. 예전에 한번 사고 굉장히 아시죠? 크게 났죠. 그 15사단 완전 초토화가 됐죠. 그랬었죠, 진짜. 뭐 사령부부터 해가지고 어휴. 그 주력 그 연대가 이제 그 거의 뭐 그냥 물에 잠기고 네네. 그래서 한참 탄약고에 지를 떠내려가고 막. 그렇습니다. 예. 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전방에 있는 사단, 뭐 후방에 사단 공이 홍수 인명 피해도 대비 났었고요. 항상 평소에 대비하는 거 음. 물론 각 사단장님이 알아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네,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당부 말씀 이 기회에 드립니다. 그래도 올해는 뭐 크게 장마가 생기진 않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현재까지는 사실 네. 뭐 오늘 날짜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네, 네. 하여튼 그 억수로 비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오전에. 예. 제임스 78님 미 육군 경우 모든 장비에 정비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관총에 특정 핀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면 GCS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기관총에 MW 명령을 내면 해당 노티케이션이 자동으로 팝업되게 되어 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전산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K3 K15 방송 그렇죠. 나올 때 네, 듣고 네, 하신 네.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모든 보유총기에 QR코드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아, 그럼 그 스티커를 띄면 못 쓰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뭐 총번은 또 보니까 총번대로. 네. 근데 우리도 수출용 총기에 QR코드 다 요즘은 붙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국군 총기가 수출용보다 대접이 못하는 상태인 거죠. 지금. 아, 문제입니다. 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S&T 모티브의 분은 이제 앞으로는 예. 우리 군용 총기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래야죠. 예. 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뭐 플래툰이나 이런 우리 군사지에서 하는 이야기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 예. 일간 뭐 그렇죠. 네. 뭐 일반 뭐 조선일보든 네네. 동아일보든 이런데 나오는 기사들보다는 더 그렇죠. 알찬 내용들이 맞습니다. 많다. 뭐 이런 네네. 얘기도 전해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군은 보면은 뭐 어느 총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어떤 개조가 있다 그러면은 뭐 예산이나 그런 거에 문제 있어서 조치 자체는 일관적으로 쫙 내리고요. 이런 전산 시스템이 있기 전에도 걔네는 어떤 만화화된 매뉴얼이 정기적으로 배포가 돼요. 프리벤티브 메인티넌스로 예방 정비라는 제목인데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여자 캐릭터 나오고 막 그 상사님 캐릭터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캐릭터 총 같은 거 다 캐릭터 해가지고 네. 그 재밌게 푸는 건데 그거를 배포를 해가지고 병사들이 알기 쉽게 이런 건 이렇게 고쳐야겠구나. 심지어 이런 거를 고치려면 어느 기관을 어떻게 컨택했구나 그런 정보가 다 나옵니다. 사실 미군이 그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게
그 표면적으로도 당연히 그렇지만 이런 하드웨어적인 네. 뭐 무기 조달 시스템부터 해서 무기 관리 시스템들이 어떤 무기 체계든 그렇죠. 공중 해상 육해공 어떤 무기 체계든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 뭐 사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아닌데 어찌됐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점입니다. 다음은 담덕바라기님. 죄송합니다. 나루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스킵할 수가 있어요. 조심해요. 이번에도 위험합니다. 스킵할 예. 뻔했습니다. 나루님.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어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야말로. 네. 다음 담덕바라기님. 못난 놈들 죄 없는 소령 앞세워 그런 수준이 아직도 군에 있다니 찌찌찌. 아마 이 해군 이함대 그렇습니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희도 동감하고요. 네. 상당히 좀 비판을 그러니까 많이 이게 했죠. 사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꼭 문제가 생기면은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거나 자긴 잘 모른다는 그러니까 제3자 인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사실 조직의 좀비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있고 나서 예방 그럼요. 또는 네네. 내지는 고쳐야 되는데 비슷한 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네. 게 큰 문제예요. 피드백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요번 다시는 예. 그러한 동일한 이러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맨 죄송합니다. 스마일맨 미사일맨은 00님. 아니, 네. 스마일맨 00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요새 미사일이 이슈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자, 총회 천국인 미국 총기 관련 법들 중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스톨 브레이스, 자동화기용 하부 리시버 시어 가격. 이건 정말 마음만 먹으면 CNC 머신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괄호 닫고. 소총탄을 사용할 함에도 권총으로 분류하는 법 등 천조국의 이상한 총기법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걔네 법도 사람이 만드는 법이라 허점이 많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총과 완전히 이제 그게 좀 다른 많이 문제. 다르죠. 예. 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김치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뭐 김치는 실제로 먹건 안 먹건 간에 이제 소울푸드 대접을 받고 있고 그렇죠. 자랑스러워하고 이러는데 아마 미국도 총기가 그런 식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뭐 서부 개척 시대나 아니면 뭐 이 시기는 당연히 이제 총이 필요했는데 지금같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사람들 손에 총이 들어가면 진짜 사실 큰 문제가 되거든요. 이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완벽하게 규제는 좀 어렵고 힘들죠. 태상호 기자 얘기대로 사실은 총을 그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총을 가지고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그냥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고 미친놈들이나 범죄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 총기를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이 원래 총이 적어서 규제가 통하는 나라는 그런데 그럼요. 미국은 이미 몇 억 정이기 때문에 정말 법으로 내일 당장 금지한다 그래봤자 대부분의 총들은 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CNC에 그냥.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게 사실 대부분이 눈가리가 아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까 우리 나온 대로 뭐 부품을 규제해 버리면 그건 그냥 머신으로 그냥 가공해 버리면 되거나 아니면 블랙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저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인종 문제나 이런 것도 고민이 되겠지만. 네. 예, 일단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이 법들이 미국 법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극단적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근데 미국은 반대로 법에서 금지하는 거 빼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런 이상한 규제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예를 들면 피스톨 소총탄을 사용함에도 권총으로 분류하는 법.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 법상 권총의 분류는 개머리판이 없고 그 다음에 총열이 16인치보다 짧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권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어떤 탄을 써야 돼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법으로 34년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기 전에는 권총의 규정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소총탄을 써도 개머리판도 없네. 그다음에 총열이 짧네. 이런 권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스톨 브레이스 뭐냐면은
개머리판 대신에 팔에 끼우는 그 팔걸이다. 암브레이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머리판처럼 쓸 수 있지만 이건 개머리판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걸 붙이기 시작한 거죠. 짧은 소총 같은 권총이라고 해요. 권총 같은 소총에. 이게 이렇게 되는데 또 결국은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 짧은 총인데 권총이 아니라 소총처럼 쓸 수 있네? 그래가지고 또 사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그 다음에 이 자동화기용 하부 리시버나 시어 가격 이건 말씀하신 게 아마 미국의 자동화기 규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은 미국 법적으로는 기관총이라는 게 반드시 총 전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하부 리시버 이것도 만약에 등록을 이것만 따로 기관총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시어라는 게 뭐냐면 흔히 연발자라고 자동 반자동 선택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부품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했고요. 이게 1986년 5월에 미국에서 자동화기의 수입 및 미국 내 신규 생산을 민수용으로는 전면 금지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 이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거는 합법이에요. 야, 가격 엄청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86년 5월이 되는 그 순간까지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특히 많이 만든 게 시어예요. 자동 시어. 정말 말씀하신 대로 CNC 머신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법으로 그걸 등록이 된다고 했거든요. 사실 만드는 입장에서도 나중에 어떤 여파가 있을지는 몇십 년 뒤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니까 하다 보니까 뭐 법적 일단 규정으로는 자동화기의 그 보급을 막으려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디테일까지 가면은 이 법 만드는 사람들 참 설정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이해는 안 되는데 법을 만드는 시점에서 생각도 못한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야, 그러니까 역시 뭐- 뛰는 법 위에 돈이 있구나. 중국 고사가 있는데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는 대책이 있다. 아, 나 그 뭐, 이겁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듯 뭐 영미법의 아주 큰 줄기 특징 중에 하나죠. 열거주의를 항상 네네. 하니까 말씀대로 그런 그 것들은 어느 분야, 뭐 군사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의 법에도 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법에 때리지 마 이러면은 그냥 아예 때릴 그렇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 때리는 건 안 되지만 찌르는 건 되네. 뭐 이러고, 그런 식이죠. 네. 또 때리는 거에 정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네네. 주먹으로는 되지만 이 손등으로는 된다라는 식으로 또 해석이 이상하게 나와버리고. 또 옹박처럼 팔꿈치 된다. 이런 그렇죠. 예. 뭐 이상하게 나와버리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장점도 있죠. 뭐 좀 더 분명할 때도 있으니까 네네. 열거를 하니까. 사실 이게 총기 분야에 미국이 이상한 법 많아요. 그렇죠. 뉴욕 인간은 아직도 술을 대놓고 못 갖고 다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종이 봉지에 술을 갖고 다녀야 되는 뭐 들고 그런 것도 다니지 있고. 못하니까. 예. 네. 이상한 법 많습니다, 미국에.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종이봉투 회사에서 로비라는 게 분명해요. 그런 놀라운 일이. 놀랍네요. 놀랍네요. 다음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F14 텀캔님 역시 이제 또 이번에도 댓글을 주셨는데요. 네. 오늘 기사로 미국이 한국에 1조 1,000억 원 규모 글로벌 호크 판매 승인을 하였다고 나왔네요. 말도 많던 글로벌 호크기 도입도 이루어지네요. 글로벌 호크기. 예, 좀 이상하다. 아직 도입 대수는 안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4대를 도입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막상 도입이 된다고 하니 궁금해지는 게 많네요 하면서 이제 그 글로벌 호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어요. 저 진짜 들어온다 말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습니다. 기사였죠. 네. 4대가 들어오는 거로 예정돼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공군 장성들 몇 분을 아는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블록 30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건 또 그런 주제가 있을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텀캣님이 정 작가님 네, 말씀도 네, 네. 주셨어요. 정 작가님 같은 소설가의 마음으로라면 제주도에 갖다 두고 정찰 목적으로 서해안으로 해서 중국도 엿보고 휴전선으로 서쪽으로 진입해서 동해안으로 갔다가 내려오면서 일본도 보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안 쓸 거죠? 사실 저 현대전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전은 날고기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저 윤민혁 작가서부터 뭐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예. 김병민 씨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얘기할 줄 알았어. 해보세요. 사람이 타진 않습니다. 고양이가 탄다는 얘기 있던데요. 누가 조종을 맡게 되든 간에 거기 타진 못합니다. 고양이 태운다는 얘기 있던데요. 알고 봤더니 고양이였구나. 알고 봤더니 고양이였구나. 그런 놀라. 나비를 태우는구나. 나비.
아무튼 어쨌든 고급 정찰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뭐 필요하겠죠. 대한민국으로서는 획기적이고요. 네, 획기적이죠. 이 글로벌 허크가 들어오면서 그 정찰 자산, 특히 탐지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보력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이걸 비싸거나 너무 쓸데없는 거 아니냐, 뭐 글로벌 호구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독도비를 한번 비행해 주면 됩니다. 아, 네.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 또 싹. 네. 독도비를 한번 비행을 싹 해주면 됩니다. 네.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그렇죠. 같아서는. 자, 캠프 험프리즈님. 안녕하세요.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자 캠프 너무 험프리즈입니다. 친절하십니다. 오늘은 영화 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밀리 영화는 아니고요. 자그마치 로맨스입니다. 제가 로맨스 영화를 5분 못 견디거든요. 저는 3분. 네, 그래서 과연 이 영화가 뭘 것이냐 봤더니 저도 봤던 건축학 개론. 이 이게- 영화가 저희 최애 영화가 된 이유는 그렇죠. 먼저 기억의 습작이 출시된 때가 94년도인데 제가 94학번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어르신이네요. 예, 감정이입이 더 잘 되셨구나. 여기 주연은 레진. 네? 레진 여배우. 수지. 뭐야. 더워진다 갑자기. 그래서 이분 뭐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쭉 주셨고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음. 이렇게 주셨고 뭐 저도 봤습니다. 근데 군 관련 영화는 아니니까. 근데 주인공들이 군대를 갈 나이가 아닌가요? 여기 나온 주인공들이 대학생들이니까. 그랬었죠. 예. 대학 시절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70년대 군대 영화에서 갔다 온 시절도 나오고 그러죠. 군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하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 영화에서 분명히 여주인공이 나이가 들면서 너무 바뀌어요. 이거는. 이거는 아예 그냥 딴 배우가 돼버리잖아요. 다른 그렇죠. 배우죠. 다른 배우긴 하지. 근데 좀 너무 다른 것 같았어. 아니 그 어느 쪽이 낫단 얘기예요? 아니 어느 쪽이 낫고 나 이걸 떠나 위화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수술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 근데 또 불편한 진실이 막. 수지 씨 얼굴이면은 수술할 칼을 댈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이렇게 파고들면 네, 답이 밑도 안 끝도 나옵니다. 없어. 또 그것도 없죠. 예. 자, 살다가 어쩌다님 AK47 책 나왔다고 한 댓글도 소개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으셔. 네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 닉네임이 좀 말하기 어려운 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제 눈이 지금 마탱이가 간 눈입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뭐 노안도 오고 네. 죽었습니다. 이것도 좀 간신히 있는 눈인데. 주의하겠습니다. 담덕바라기님 밀떡 사랑합니다. 아들 임관우 자주 듣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 건강하게 잘. 네, 건강하게 아까 열심히 인관이라고 했으면 장교 그러신 것 아닌가요? 같아요. 예, 제 친구도 이런 담덕바라기님 같은 그런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자랑스러워하시고 그럼요. 그러시고 담덕바라기님도 군복무를 잘 마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장기로 가실 수도 장기 있고. 복무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분장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시길 저희가 응원합니다. 예. 나무늘소님 전차나 함선들은 사람 이름 따라서 명칭을 정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항공기도 사람 이름을 따서 정한 게 있나요? 그 이제 스마일, 않죠. 예, 저도 문득 안 떠올랐는데 스마일맨 00님께서 메소슈미트 BF109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사실 맞죠. 맞죠. 근데 근데 그거는 개별 기체라기보다는 기종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기종은 기종- 많이 있겠죠. 네. 근데 애칭을 봐도 네. 이 전투기에 사람 이름이 있는 거는 많지는 않네요. 생각해보니까. 좀 진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탱크에는 있지 않아요? 탱크는 흔하죠. 뭐 셔먼이라든가 뭐 음. 패튼이라든가. 그래서 그것도 뭐 사실은 개별 기체라기보다는 그치. 네. 제가 보기엔 비행기는 왠지 알겠어요. 많이 떨어지니까. 하긴 탱크는 배도 가라앉잖아요. 근데. 배는 비행기보다 많이 안 떨어지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네. 애칭이랄지 그 제식명을 정하는 건 각 나라마다 뭐 네네. 제식명 이런 것들을 한번 뭐 다음 시간에 그거 괜찮네요. 기회가 예. 된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살다가 어쩌다님 7군 단장이 환자들도 병명 등이 적힌 인식표를 달고 훈련하라고 했다는군요. 이 보도가 나왔는데 저도 진위 여부를 떠나서 참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죠. 예. 진짜. 약간 인권 문제랑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의 이런 병명 같은 것들을 이게 만약에 이게 좀 웃으면 안 되겠지만 치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것도 적으란 얘기일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뭐 간염 그렇죠. 이런 거도 예. 있는데 이런 거면은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병사 사기에도 그쵸.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심각하죠. 네, 그렇죠. 예, 이게 만약에 미군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간 그 담당 장성은 뭐 옷 벗어야 돼요, 당장. 자, 이건 거의 패턴이 뺨 때린 거 수준의 거의 모욕이거든요, 이거 진짜. 근데 문제는 이 해당 7군단장 본인은 만약에 사실이라 쳐도 본인이 그거에 대해 잘못이라는 자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시도를 안 했을 그렇죠. 거고 주변에서도 전혀 못 말리고 있는 상황인 거 아니,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발하니까 이 사람이 참군이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그런 나 측도 군 때는 많죠.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네. 이 빠진 젊은이들이 반발하는 거, 이 사람이 무조건 참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거 좀 문제입니다. 처음에 보도 나왔을 때는 정말 왜 도저히 이럴 수가 있느냐, 군단장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로 해서 많은 그렇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좀 다르고 이것이 그냥 뭐 일회성으로 보도되거나 이제 가십거리로 보도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인권위에서도 또 그렇죠. 다른 제보들도 나오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는 군 당국에서도 주의를 좀 기울여서 한번 조사를 해보거나 더 해봐야 아니면 될것 같아요. 병사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저도 지난 세기에 군 생활을 해서 대한민국 군대라는 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옛날처럼 무조건 행군하고 정신력으로 싸워서 이길 만한 시대는 그리고 지났어요. 특히 행군 이게 특급 전사에 지금 제가 보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행군이거든요. 미군 같은 경우 뭐 PT 점수를 강조하는 부대가 있다 쳐도 행군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지금 네. 그게 실제로 정말 무릎이나 그런 거에 치명적인 문제가 갈 수도 있거든요. 사람의 그렇죠. 어떤 네. 몸 상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는. 근데 그거를 거의 예외 없이 다 하면서 불이익을 줄 수준으로 한다는 거는 실제로 뭐 특히나 문제가 7군단은 기동군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포병이나 기갑 같은 부분은 체력이 필요하다 쳐도 어떻게 보면 행군 같은 거보다는 근력이 더 필요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예외나 어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보병으로 다 최고의 수준을 갖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한 그 훈련들이 매뉴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장이 어떤 성향의 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군단장이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뭐 훈련이 아예 없어졌다가 그렇죠. 바로 또 생겼다 막 이러거든요. 안 그래서 되는 거죠. 그렇고 아무튼 뭐 그렇고요. 댓글이 이제 2개 남았는데 얼른 정리를 하고 네. 예. 마무리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크사라고 읽나요? 야크사? 약사. 약사구나. 죄송합니다. 약사 1983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해군이 그렇게 쪽발이 딸딸이 해군한테 상대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나요? 그건 그게 아니고. 아니라 이제 주변에서 그 한일 갈등이 났을 때 30분이면 전멸한다라는 그러니까 식으로 하니까. 모 신문 기자서부터 많이 얘기해서 그거는 한번 저희는 아니고요. 예. 날 잡아서 이것도 이제 한일 그게 20년 전 같으면은 뭐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예. 20년 사이에 말도 안 되게 변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진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대가 될 그 호위대군이 4개가 있는 중에서 한 많아야 2개 예. 내지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1개 호위대군 이제 3호위대군일 것 같은데 3호위대군의 지금 현 전력과 우리가 기동함대를 완벽하게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봤을 때는 거의 호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걸 더 세게 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딸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 해군력을 키우고 있고 이지즈 전함, 이지급 이상의 전함, 그 탄도미사일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그 대공 그 전투함, 대형의 대공 전투함들을 계속 지금 건조하고 있고 현재 우리 해군은 아직 그 계획에 좀 미달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입니다. 곧 따라갈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이것도 이렇게 좋은 시간 잡아서 한번 이슈죠. 해보죠. 그렇죠. 네, 예. 네. 왜냐면 아직도 밀린다 형편없이 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스마일맨 00님 다음 총기열전 총기 예측 HK416-5와
M27? 자, 요거는 궁금증으로 아, 남기면서 남기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댓글을 프로넨싱이라는 분이 굉장히 네. 심오한 댓글을 하나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소개를 안 시켜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잘 몰라서 저는. 네. 아, 그래서 오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 다음에 실물을 한번 찍으신 네, 거예요? 네.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고요. 쉬었다 가시는 거. 네, 저희는 댓글은 요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의 함께 경례 밀떡!